인성이 고문의 시각을 확인해보죠. 오늘 시장을 요약하는 한마디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자, 인성이 고문은 오늘 시장을 바라보면서 수급 집중의 차선책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이 수급의 집중이라는 게 과연 무슨 이야기일까요? 외국인의 수급일까요? 아니면 다른 시장의 어떤 원재료의 수급일까요?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텐데 고문님께 직접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문님, 자, 이 수급 집중의 차선책 어떤 섹터나 어떤 시장의 분위기를 말씀하신 거죠? 좀 전에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진짜 파월의 입에 따라서 시장이 그냥 요동을 치는 것 같아요. 네. 얼마 전만 해도 우리가 미국 시장하고 커플링 관계를 이루지 않았거든요. 약간 좀 디커플링 상태에서 우리가 선도를 할 때도 있었고 따로 움직이고 미국이 뒤따른 경우도 있었는데 최근 보면 완전히 미국 시장을 좀 따라가는 추세예요. 네. 미국 시장도 그냥 금리 관련해 갖고 인플레이션이 어쩌다 금리를 올린다 이게 베이비 스텝에서 빅 스텝 그리고 상단이 5에서 열려 있다, 5%에서 열려 있다, 이런 얘기 나오면은 거의 시장은 또 죽어들고 네. 또 그게 또 어떤 비둘기적 발언이 또 얘기가 또 나오면은 또 시장은 또 살아나고 이게 일희일비하면서 지금 시장이 움직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시장 자체에 어떤 그 리드하는 게 없다. 그러다 네. 보니까 우리 시장도 새로운 종목들, 새로운 테마들이 떠오르지 못하고 조금 올라가다가 시장 자체가 죽어버리니까 기존에 가던 종목으로 그냥 수급이 몰리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종목 몇 개만 지속적으로 그냥 급등을 하고 도저히 일반 새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 그러다 보니까 대책 없이 그냥 가는 종목만 간다 이렇게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런 종목 대표적으로 좀 에코프로 같은 게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네네. 에코프로는 지금이 또 시작일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쪽 관련해서 지금 미국이 거의 이제 중국이 거의 그 세계 시장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뚫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포지션을 조금만 늘려도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시각은 있는데 어차피 지금 바닥에서 보면 단기간에 많이 급등을 했고 네.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수급이 집중되고 그 수급이 집중되는데 그럼 그 종목 말고 다른 쪽은 없을까라는 쪽에서 한번 찾아보자라는 생각에서 차선책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 차선책 어떤 업종이나 섹터일까요? 궁금합니다. 예, 오늘 제가 그쪽에 한번 관심 있는 건 식량 관련해가지고 네네. 그것도 자원이 되겠죠. 곡물 그리고 사료 이쪽으로 한번 보면 어떨까 네.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이 최근에 보면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계속 지속적으로 좀 장기화된다. 그러니까 네네. 우크라이나 곡창지대에 문제가 생기면서 옥수수 생산량이 상당히 줄어들 수도 있다. 그다음에 지금 남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후 이변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소위 그 라니냐 현상이 되는데 우리가 라니냐의 반대가 엘니뇨거든요. 그래서 네네. 여자인 남자의 스페인 말로 아마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쉽게 말하면은 기후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우가 내렸던 지역이 가뭄이 들면서 폭염으로 변하고 거꾸로 폭염이었던 더운 지방이 그냥 비가 쏟아져서 완전히 그러니까 장마가 아니라 폭우가 쏟아지고 이런 현상에서 그 생산 곡물을 생산한 지역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곡물 생산에 문제가 된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 이런 쪽은 글쎄 실적만 괜찮게 이어진다라면 차선책으로 올라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식량 공급을 좀 늘린다는 얘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전인대 나오면서 기존에 한 5천만 톤을 늘리겠다. 기존에 그냥 6억 한 5천만 톤이었는데 늘리겠다. 그렇다면 거기에 관련된 비료 관련주도 눈여겨봐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오늘 제가 관심 있게 가져온 종목은 이지홀딩스입니다. 네네. 바로 종목 이야기 들어볼까요? 예, 이지홀딩스. 제가 이지홀딩스를 한 거는 얼마 전까지 바닥을 치고 올라온 게 하림지주예요. 하림지주도 닭고기 곡물 관련, 네. 사료 관련이잖아요. 그래서 네. 하림지주의 다음 타자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종목을 막 뒤지다 보니까 이지홀딩스라는 종목이 나오는데 이 종목이
조그만 회사인 것 같은데 상장사를 6개나 갖고 있는 홀딩스 회사예요. 이 회사는 네네. 3년 전에 이지바이오에서 인적 분할해서 그 투자 사업 부분을 떼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상장사를 다시 6개 갖고 있어요. 이지바이오 당연히 갖고 있을 거고요. 닭고기 마니커, 오리 가공하는 정다운, 그다음에 사료하는 팜스토리, 그리고 축산 육류하면 우리손 F&B, 그다음에 동물 의약품 관련해서 옵티팜까지 적게는 30%, 많게는 48%까지 갖고 있거든요. 네. 이 6개 회사가 실적이 안 좋은 것도 있고 상당히 좋은 회사도 있어요. 지분율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들어오는 종속회사에 들어오는 실적이 연결된다면은 이 회사 상당히 괜찮게 볼 여지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실적이 작년에 영업이익이 1,004억이 났는데 그 전에 비해서 2배가 넘는 영업이익을 네. 나타냈거든요. 매출도 2조가 됐어요. 그 전에 대비해서 거의 한 40% 정도 상승을 했는데 올해 예상은 영업이익이 3분기까지, 그러니까 작년이에요. 재작년 좀 전에 재작년 실적이고 작년 3분기까지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1,085억이에요. 그러니까 2021년도 실적을 2022년도에 3분기에 벌써 이미 다 만회를 했어요. 그래서 소극적으로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한 1,300억까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한다면은 이 회사가 작년에 움직인 거의 주가 움직임이 별로 많지 않았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실적은 상당히 주가는 바닥에서 움직이고 실적이 연결된다면 올해 더 좋은 실적이 나온다면은 상당히 볼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는 생각해서 전 그런 쪽에서 좀 관심을 갖고 최근에 외국인들도 한 3일간 15만 정도 매수를 또 했거든요.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어요. 차트를 본다 그래도 좀 전에 네. 말씀드렸듯이 작년 한 해 동안 실적, 그 전에 실적이 좋아서 작년 22년 초에 많이 올랐다면 그 다음에 계속 빠졌다면 이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좀 올라오는 상황인데 거래량도 조금 늘긴 했지만 아직은 부족하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게 최근에 하림지주나 뭐 카나리오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아주 급등을 했는데 하림지주 같은 경우 잠깐 보면은 하림지주가 이만큼 올랐거든요. 네. 실적 좋았어요. 네. 이 회사가 무슨 모멘텀이 있었냐? 제가 보기에는 실적 모멘텀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도 작년에 엄청 실적이 좋았는데 거의 안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막판에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수급이 몰리니까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약진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럼 그 다음 타자로 한번 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이 정도에서 보면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데 실적 이 회사 괜찮거든요. 그리고 별로 오른 게 없단 말이에요. 실적에 비해서. 그렇다면 가능성 있지 않을까 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목표가를 기존에 올랐던 부분 4,400원까지 전고점 네. 부분이 좀 많이 잡긴 했는데 거의 매물대가 요 부분에서 매물대를 한번 3,500원 내외에서 매물대를 소화해낸다면은 한 4,400원까지 직전 큰 매물대가 오기 전까지는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네. 한번 이 종목 말씀드려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인성이 꼬모는 이 수급 집중의 차선책이라는 이런 키워드를 주시면서 우리가 시장에서 너무 지금 올라가는 종목에만 시선이 쏠려 있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을 못 볼 수 있는데 오히려 실적 모멘텀이 잘 받쳐져 있는 종목이 한 번 또 수급을 받기 시작하면 쭉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그런 종목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충분히 받은 그런 종목들을 소개해 주시면서 이지홀딩스를 주셨네요. 자, 그렇다면은 이 김태성 이사께도 저희가 이 키워드 함께 공유를 해드렸잖아요. 곡물 사료주 이 섹터 쪽에서 어떤 종목 좀 떠올리셨나요? 일단 저도 이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두 가지의 이제 제 기준으로 봤을 때 또 체크해야 될 부분은 첫 번째로 이 비료, 곡물, 사료 관련주들의 호가가 굉장히 얇다라는 게 저는 좀 문제가 네네. 될 수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호가가 얇다라는 것은 그만큼 적은 돈을 가지고도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일단 초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절선을 잘 걸고 매매를 하지 않으시기에 이러한 분들에게는
보기에는 조금은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 번째 요인 중에 하나인 실적보다도 실적을 좀 뛰어넘는 추가 모멘텀이 있는 기업에 저는 집중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오늘 좀 네.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비료, 사료, 곡물 관련주들 아마 4분기까지의 작년 실적을 보면 거의 다 굉장히 높은 매출을 좀 이뤄냈어요. 그 이유는 당연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곡물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실적이 안 오른 기업은 거의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일단 곡물 가격이 그때처럼 지금 상향 곡선을 그리지 못하고 오히려 하향 안정화를 좀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실적의 부담감을 다가오는 상반기에는 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러한 공백을 새롭게 메꿔줄 수 있는 신성장 동력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충분히 저는 공략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 안에서 이제 뽑아봤을 때는 남해 화학을 남해 한번 화학이요?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비료, 사료, 곡물 테마로 엮여 있지만 제가 이제 남해화학을 조금 더 집중력 있게 본 부분은 일단은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삼성물산이라든지 이러한 기업과 청정 암모니아 기반의 수소 생산 관련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것에 조금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료, 곡물, 사료 이쪽이 확실한 캐시카우 역할을 하면서 앞으로 새롭게 더 이 기업의 외형을 또 키울 수 있는 요소들을 또 체크를 해본다면 저는 이 수소에너지가 시간은 분명히 걸릴 겁니다. 하지만 기업의 이제 우리가 기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신재생 에너지만큼 저는 좋은 게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앞서 고문께서 이야기하신 이지홀딩스도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남해화학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남해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트레이딩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일단 어제의 고가를 다시 한번 넘어서는 움직임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제 남해화학 같은 경우에는 일봉상 양봉이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오늘은 어제의 상승분을 100% 다 지금 밀리는 대밀리 현상이 나왔기 그러네요.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도 지금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해화학 같은 경우에는 만약 다시 한번 9,500원 그러니까 어제 고가권역을 뚫고 넘어서게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저는 12,000원이라는 가격대 뭐 최고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근 거의 6개월 혹은 8개월 내에 가장 높은 가격대라고 볼 수 있는 12,000원 가격대까지는 한번 기술적으로도 추가적인 상승력을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